안녕하십니까, 이피아더입니다. 저희가 10월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글로벌 계량 데이터를 설명드리고자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이 데이터는 작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글로벌 매크로 계량 모델을 쓰는 데 있어서 EPI 글로벌 코어 인덱스 EGCI라고 부르고 있는 이 통계적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0 정도가 되게 되면 중간값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해당되는 투자와 소비, 그리고 시장 지표에 해당되는 유동성과 모멘텀, 이 크게 두 가지의 지표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데이터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후보군이 되는 데이터들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투자 지표들은 나쁘다. 예를 들면 글로벌 CEO들한테 과연 지금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신규 투자를 통해서 할 만한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고용지표들과 함께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 낮은 기저를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좀 증가하는 것처럼, 소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연간에 비해서 연두색깔 라인이 오각형의 연두색깔 라인 자체가 1년 평균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분명히 파란 색깔, 이번 9월 말 기준의 데이터들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소비가 늘어났다. 따라서 지금 9월 달에서 10월 달 접어들면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경기 소비재들의 어떤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인 유동성과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지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고, 이런 비관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구글 트렌드를 비롯한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 셋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나 모두가 비관적이니까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유동성 부분에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채권을 매입했던 그런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돈이 시장이 풀리니까 이런 유동성이 무한적으로 공급이 되다가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되돌리는 상황, 소위 말하는 QT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채권을 미 연준 중앙은행들이 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그런 채권을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부터 팔 거냐, 국채를 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매도에 있어서 그런 이제 구성 자체의 변화는 좀 있겠지만, 여튼 채권을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자금 경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EGCI라는 지표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난달보다는 좀 괜찮다. 하지만 5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환경은 나쁘다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주식은 안 좋습니다.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안 좋았습니다. 거의 8에서 10% 정도 빠졌었고요. 채권 역시도 안 좋았습니다. 잭슨홀 충격이 사실 있었고요. 실물 자산의 리츠, 금, 원유도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물 자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실물 자산이 좋아야 되는데 왜 실물 자산이 눌리게 됐느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킹달러라고 부르는 달러의 강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투자 심리 때문에 실물 자산 가격 자체도 달러에 비해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경제 지표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투자의 심리를 빼놓고 투자자의 심리를 빼놓고 어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크게 투자와 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 측면에서는 지난달에 비해서 좀 나빠졌던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소비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의 어떤 궤도상을 자산들 통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일단 좋아 보이는 것들은 상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정도가 매력도가 올라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주식은 확실히 여전히 꾸준히 나쁜 걸로 나타났고, 한국 주식도 여전히 신흥국보다도 좀 부진해 보이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들 중에서는 상품은 그래도 괜찮지만 리츠는 여전히 좀 불편하다. 왜?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채권은 이미 그런 금리의 민감도를 충분히 겪은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10월 달에 이런 계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난달이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비관론이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투자 심리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10월 FOMC가 75bp, 즉 0.75%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꽤 많이 반영이 된 국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펀드의 구성 측면이나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측면이나 신한, 해피라이프 연금, ETF 신탁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구성 측면이나 공통적으로 저희가 관통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올려서 연말에 성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성과를 본격적으로 낸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고민해가면서 포트폴리오 성과를 내겠다라는 게 사실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거의 30%까지 주식 비중을 축소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어차피 대규모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75bp가 엄청나게 큰 폭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동성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투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이런 시장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극단적으로 많이 빠진 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30-40%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실제 그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는 좀 낙폭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자산들은 한 30% 손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20% 폭락한 자산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산들을 편입하는 데 집중을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확률적으로 정말 희박하게 정말 손실이 많이 났구나 라는 자산들을 찾는 그런 시기가 저희는 10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되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수익률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수익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쫓아가겠다라는 게 저희 10월 달에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의 기본 방향이고요. 그리고 계량적인 데이터를 보셨던 것처럼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자산들 중에서 꽤 그래도 좋아 보이는 자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은 꽤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올해 마지막 4분기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거나 개별 자산을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저희는 이런 이제 계량적인 데이터, 특히 매크로 데이터, 그리고 이런 시장 심리에 관련된 데이터가 또 중간에라도 조금 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니, 특히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